그 5가지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저희 집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하나의 방에 책만 가득 있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은 여기를 도서관이라고 불러요.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요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영상물은 굉장히 즐겨보는데 책은 조금 멀리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 부모님들 속은 조금 타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책을 즐겨보지 않는 우리 친구가 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한 5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5가지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혹시 독서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죠. 독서를 잘해야지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독서를 공부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책 좀 읽어라? 야, 너 왜 이런 책만 읽어?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독서는 그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독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롯이 독서에 의미를 둔다면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 집중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독서 자체가 삶의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조금 더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5가지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준보다 반 단계 정도 낮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독서학년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 아이는 6학년인데 독서 수준이 4학년 정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저학년의 경우에는 교실에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읽는 책의 수준이 그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하냐면 한 3학년 정도부터 그때쯤 되면 어떤 아이는 중고등학생이 읽을 만한 그런 책을 읽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반면에 독서 수준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더 이상 책 읽기를 포기한 친구도 안타깝게도 보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모님이 보셨을 때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성과가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는 게 독서 습관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본인 학년이 6학년이라고 6학년의 필독도서나 또는 권장도서 같은 거 있죠. 그 수준에 맞는 거 읽다가는 머리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서력 수준이랑 읽어야 되는 책의 수준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아마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준에 맞는 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는 책을 다도갈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금방 차고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독서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책 수준을 살짝 낮춰서 쉽고 만만한 책부터 선택해서 독서 수준을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어려운 책 주지 마세요. 두 번째는 흥미있고 재미있는 책을 줘야 돼요.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노출 많이 되어 있는 영상물은 초단위로 프레임이 바뀌면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잔잔하고 서정적인 그런 책을 필독도서고 권장도서니까 무조건 이것부터 읽어. 아이들 어떨까요? 네, 마치 공부 같은 또는 수행 같은 그런 행위처럼 느껴진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폭망이에요. 아직까지 책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은 우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부터 알려줘야 돼요. 책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마치 공부 같은 거 이렇게 느끼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추리나 모험물 그런 것처럼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으로 시작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이때 꼭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학습 만화 괜찮나요? 학습 만화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거 봐서 중간중간에 끼워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학습 만화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은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다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건 꼭 읽혀야 돼 라는 책들은 가지고 있다가 적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귀찮아도 읽어주시고 가장 재미있는 순간 직전에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초등학생들은 읽기 독립이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학년 상관없이 듣는 독서의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많이 들은 아이는 말도 빠르죠? 잘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잘 쓸 수도 있거든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읽기 독립이 되어 있더라도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딱 그 정도 할애해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은데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잠자리 독서예요. 잠자기 전 한 10분 정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글밥이 작으니까 10분 정도면 한 권 정도는 금방 읽을 것이고 중고학년으로 가면 페이지를 정해놓고 읽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전날 밤에 일부분을 읽어주시고 다음 장면이 궁금할 때쯤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다음 장면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절대 읽어주지 마시고 그 책을 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놔둬놓으면 아이가 아마 알아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학교에서 학년에 상관없이 아침 독서 시간 중에서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책을 읽어주거든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주시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런데 실제로 엄청 좋아합니다. 좀 읽었으면 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읽어주다가 딱 덮어요. 그러고 나면 책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알아서 그 책을 좀 찾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분명히 가정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루 중에서 한 10분 정도 조금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아이가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세요. 그런데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소리내서 읽어라고 하면 조금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일부분을 소리내서 읽거나 또는 가족끼리 릴레이 형식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 낭독이 왜 좋냐고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스토리텔링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굉장히 긴 형태의 그런 수학 문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독해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대충 읽다가 무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엄청 간단하게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교사나 부모님이 또박또박 읽어주면 아이가 금방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말 있죠. 보통 구어체라고 하는데 구어체는 아이들이 활자로 보더라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딱한 문장 형식으로 된 문어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읽을 때보다 소리도 함께 들었을 때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낭독을 종종 해본다면 그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낭독을 할 때 딱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로 잘못 읽는 부분에 지적을 하면 안 돼요. 잘못 읽으면 꼭 고쳐주고 싶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 계속 지적받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훈련된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하죠.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중인 강아지는 이상하게 읽는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헥헥거리면서 잘 듣고만 있을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이 좀 바쁘잖아요. 매번 아이가 읽을 때마다 앉아있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중을 많이 만들어줘요. 인형 친구들에게 읽어줘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아이가 좋은 낭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작은 팁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책과 관련된 미디어를 교차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책 중에서 좋은 책들은 좋은 영상으로 재탄생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영상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거예요. 이건 마틸다라고 하는 책인데 글밥이 꽤 있는 책이에요. 시공 주니어에서 나온 독서 레벨 3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화를 보고 또 책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교차로 본다면 아이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 안에 있는 이 장면들이 종이에 활자로 묘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어 합니다. 영화로 제작된 거랑 그리고 원작을 읽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 간극을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원작의 책과 그리고 영상물을 함께 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관련된 책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1단계가 책과 친해지는 거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다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은 깊게 책을 읽는 단계가 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를 믿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도 조금 행복한 독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